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인공지능 군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구상 모든 나라의 군사력과 방어 체계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나라만 예외였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한국이었죠. 인공지능이 아무리 계산해도 한국의 방어력을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도 출신의 천재 연구자 아디티가 직접 한국에 와서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공지능조차 읽을 수 없는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예정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인도 벵갈루루에 위치한 거대한 인공지능 국방연구소에서 한 여성이 수많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디티예요. 그녀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의뢰를 받아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 위협을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인공위성 데이터, 군사기지 정보, 무기체계, 지형 분석 등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각 나라의 방어력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디티가 프로그램을 돌리자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등 모든 나라의 군사력이 정확하게 분석되어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만 계속해서 데이터 부족이라는 메시지가 떴거든요. 아디티는 처음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시 입력하고 알고리즘도 수정해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이상하네요. 한국은 분명히 발달된 국가인데 왜 데이터가 제대로 잡히지 않을까요? 아디티가 동료에게 물어봤어요. 동료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마 한국이 군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닐까? 미국이 보호하고 있으니까. 독자적인 방어 시스템이 별로 없을 거야. 하지만 아디티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한국은 분명히 첨단 기술 강국이고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가 인공지능 분석에서 완전히 투명인간처럼 사라진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아디티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서 이 문제를 파헤쳤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한국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정보를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기존의 분석 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였죠. 아디티는 결국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상부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며 말렸지만 연구자로서의 호기심과 직감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아디티는 첫 번째 목적지로 제주도를 선택했어요. 한국의 최남단 섬이자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니까 군사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아디티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섬을 돌아다니는데 겉보기엔 평범한 관광지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달랐어요. 해안가 곳곳에 있는 작은 건물들이 단순한 민박이나 카페가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진 것 같았거든요. 특히 놀라운 건 민간인들이 조종하는 드론들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관찰해보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섬 전체를 감시하는 거대한 네트워크 같았습니다. 아디티가 호텔 직원에게 저 드론들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제주도 사람들은 다들 드론 조종을 좋아해요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디티의 눈에는 그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정교한 감시 시스템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섬 곳곳에 숨겨진 작은 활주로들도 발견했습니다.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은 곳들이었죠. 현지인들에게 물어보면 예전에 농업용으로 쓰던 곳이라고 했지만 아디티가 보기엔 긴급 상황에 군용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같았어요. 제주도는 겉보기엔 평화로운 관광지였지만 실제로는 전쟁에 대비한 거대한 요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디티는 제주도에서의 발견에 흥미를 느끼고 다른 섬들도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다음 목적지는 울릉도였습니다. 동해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작은 섬이죠. 울릉도에 도착한 아디티는 더욱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섬의 지하에 거대한 열순환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현지 할아버지 한 분이 아디티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섬은 겨울에도 따뜻해요. 지하에서 올라오는 열 때문에 말이죠. 옛날부터 그래왔어요. 처음엔 자연적인 지열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조사해 보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어요.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 공급 기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엔 서해의 흑산도를 방문했어요. 여기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어촌 마을이었지만 섬 곳곳에 숨겨진 통신 시설들이 있었어요. 어민들이 사용하는 무전기도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고성능이었고요. 아디티가 어민 아저씨에게 무전기가 정말 좋네요 라고 하니까 바다에서는 통신이 생명이거든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백령도에서 아디티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70대 할머니 한 분이 아디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싸우는 법보다 준비하는 법을 먼저 배웠어요.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준비하지 않는 게 더 무서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디티는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 무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준비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적이어서 외부에서는 전혀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도요. 아디티는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정리하면서 점점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어요. 미국, 일본, 중국의 방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한국과 실제로 자신이 본 한국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거든요. 공식적인 자료에서는 한국이 그냥 미군 기지에 의존하는 평범한 동맹국으로 나와 있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백령도에서 들은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어요. 현지 주민 한 분이 조심스럽게 들려준 얘기였는데 북쪽에서도 이 섬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단순한 섬이 아니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디티가 더 자세히 물어보니 백령도 주변 해역에는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방어 시설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아디티는 자신의 발견을 본국의 연구소에 보고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런 건 다 음모론이야. 한국이 그런 고도의 방어 시스템을 혼자 구축할 능력은 없어. 심지어 상부에서는 아디티의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어요. 너무 비현실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아디티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본 것들이 분명히 실존하는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울릉도, 제주도, 백령도를 지도상에 연결하면 완벽한 삼각형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삼각형 안쪽 지역이 바로 한반도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아디티가 이 좌표를 자신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입력해봤어요. 그랬더니 프로그램이 이 지역을 전쟁 불가 지역으로 판정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삼각형 구조가 완벽한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어서 어떤 방향에서 공격이 와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이제야 아디티는 왜 자신의 프로그램이 한국을 분석하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디티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할 때 갑작스럽게 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즉시 귀국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게다가 연구소에서는 아디티가 지금까지 작성한 모든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통보했어요. 국가 기밀에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죠. 아디티는 당황했어요. 자신이 발견한 것들이 그렇게 민감한 내용인지 몰랐거든요. 단순히 한국의 방어 시스템을 학술적으로 연구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디티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설명하면 모두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라며 믿지 않았어요. 아디티, 너무 상상력이 풍부한 거 아니야? 한국이 그런 첨단 시스템을 혼자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한 동료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평범한 관광지를 너무 과대 해석한 거야. 다른 동료도 맞장구 쳤습니다. 한국은 그냥 미국의 보호를 받는 작은 나라일 뿐이야. 독자적인 방어 능력은 별로 없어. 이런 반응을 보면서 아디티는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한국의 전략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은 자신들의 진짜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외부 세계가 자신들을 평범한 나라로 보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야 적들이 방심하고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디티는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의 방어 시스템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다른 나라들은 적을 물리치기 위한 무기를 준비하지만 한국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한국인들 자신이었습니다. 마침내 아디티는 서울을 방문했어요.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모든 것이 집중된 곳이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아디티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대도시 같았지만 자세히 관찰하니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방어 시설 같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아디티는 신기한 점을 발견했어요. 지하철역마다 비상 대피소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하철 터널 자체도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유사시에는 거대한 지하 요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역무원에게 물어보니 예전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각 단지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고 주민들도 그런 시설들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었어요. 한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직원이 자랑스럽게 지하 저장고를 보여줬어요. 여기에는 단지 전체 주민들이 한 달간 생활할 수 있는 비상 식량과 물이 저장되어 있어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하고 있죠. 심지어 공원들까지도 특별했어요. 겉보기엔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평범한 공원이었지만 실제로는 비상시에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 거주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한 공원에서 만난 할아버지께서 아디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늘 준비하고 살아왔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가장 놀라운 건 어린이 체험관이었어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게임 같은 활동을 통해서 말이죠. 아디티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방어 시스템은 단순히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시스템이라는 것을요. 아디티는 서울 거리에서 일반 시민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방어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경계심을 보였지만 아디티가 순수한 학술 목적이라고 설명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어줬어요. 한 30대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을 위한 준비라고 하면 너무 무겁게 들리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평소에 대비를 잘하는 편이에요. 지진이나 화재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것처럼 다른 위험 상황에도 대비하는 거죠. 또 다른 시민은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서로 연락처를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라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50대 아주머니의 말이었어요. 우린 전쟁을 피하기 위해 매일 훈련해요. 하지만 그걸 훈련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냥 일상생활의 일부죠.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하게 지키기, 이웃들과 소통하기, 비상시 대응 요령 익히기.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디티는 이때 K시민 전환 시스템이라는 개념에 대해 들었어요. 이는 평상시에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다가 비상시에는 즉시 방어 체계의 일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적이어서 외부에서는 전혀 인지할 수 없었죠. 심지어 인공지능도 이를 특별한 군사시설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한 대학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아디티는 더욱 깊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한국인들은 오랜 역사 동안 외침을 받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생존 본능을 키워왔어요. 하지만 그 방식이 다른 나라와는 달라요. 공격적인 무력보다는 방어적인 지혜를 발달시켜온 거죠. 그리고 그 지혜가 현대 기술과 결합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방어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디티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자신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한국을 분석하지 못했는지 말이에요. 한국의 방어력은 데이터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 속에 녹아있는 것이었거든요.
아디티의 한국 여행 마지막 날, 그녀는 서울숲공원을 방문했어요.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아디티는 아이들이 드론을 조종하며 노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놀이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아이들이 상당히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드론을 다루고 있었어요. 한 10살 정도 된 아이에게 드론 조종을 언제부터 배웠니? 라고 물어보니 어릴 때부터요. 아빠가 가르쳐 주셨어요. 재미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도 옆에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요즘 아이들은 다 이런 걸 배워요. 게임하듯이 재미있게 배우니까 금방 늘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디티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위해 무기를 만들고 군인을 훈련시키는 동안 한국은 평화를 위해 시민을 준비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적이어서 아이들조차 놀이라고 생각하며 참여하고 있었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지금까지의 여행을 돌이켜보던 아디티는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들은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라 생존을 설계한 것이다. 한국인들은 외부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공격적인 무기를 준비하는 대신 자신들의 삶과 문화를 지키기 위한 창조적인 방법들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인도로 돌아간 아디티는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어요. 더 이상 군사력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생존 설계를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였죠. 그 비밀은 바로 한국인들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새겨진 함께 살아남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조차 읽을 수 없었던 한국만의 특별한 힘이었어요.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예정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